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번 주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표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부터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된 미국 CPI 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 3.2% 상승하였습니다. 예상치가 3.1%였으니까 예상치보다는 0.1% 더 높게 나왔는데요.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작년 여름에 물가가 3%대로 진입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2%대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3%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오면 2%대로 진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료품과 기름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대비 3.8% 상승하면서 예상치보다 0.1% 높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여길 보시면 근원 CPI가 하락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물가 지표가 하나가 더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인데요. PPI 지수도 전년 대비 1.6%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하락 추세였던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물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딘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던 한 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금리 인하 전망치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6월에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하기는 하지만 저번 주만 하더라도 6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비율이 70% 넘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에 10% 넘게 하락해서 이제 6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번 3월에도 금리는 동결될 것 같지만 이번 달에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점도표와 함께 파월 할아버지의 멘트에 따라서 6월 금리 인하 전망치는 크게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국 코스피는 266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저번 주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2700을 돌파를 하기도 했지만 금요일에 하락하면서 다시 2600포인트로 내려오게 되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2700을 한번 뚫어보았으니까 조만간에 다시 뚫고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저의 계좌를 볼 텐데 이번 주도 매수만 했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 우선주 화요일에 300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화요일 공시 알림을 보고 바로 300주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분배금이 결정된 미국 테크탑10도 100주를 추가 매수하였고요.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는 DN오토모티브,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 내려올 때마다 10주씩 2번 더 매수를 하면서 이제 1차 매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NH투자증권 우선주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증권주 배당금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 NH투자증권 우선주는 기말 배당금이 850원입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3월 29일이니까 3월 27일 수요일에 보유를 하시면 기말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23년 배당금은 22년보다 100원 늘어났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배당금도 전년과 동일한 750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기대보다 100원 더 나왔다는 게 일단 좋았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NH투자증권 매수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이 자사주를 소각하니까 라이벌인 NH투자증권도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상한 대로 자사주 소각하겠다는 공시를 함께 발표를 하더라고요. 500억 원 규모로 6월 11일까지 자사주를 매수하고 소각하게 되는데요. 다만 보통주만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우선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그래도 보통주보다 배당률이 더 높으니까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보통주를 약 400만 주 정도 매입해서 소각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주는 주식수가 1% 정도는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을 이번 주 불타기로 300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가가 조금 높아졌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배당 기준일 전까지 주가가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 배당락 이후에 평단가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생각은 배당금은 일단 받고 배당락 이후에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배당 기준일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SK텔레콤 저번 주보다 주가가 1%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5만 5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주가가 조금 미끄러졌지만 다시 한 번 더 5만 5천 원 이상으로 올라가 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리츠들은 저번 주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은데 JR 리츠 현재 1.5% 손실이고 이지스 밸류 리츠는 3%,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도 약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차 매수를 끝낸 DN 오토모티브는 현재 마이너스 7%로 ISA 계좌에서는 가장 큰 손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담았던 NH투자증권 우선주가 이번 주에 불타기를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11%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배당하는 종목들도 그럭저럭 양호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매달 분배금도 받으면서 주가도 조금씩 상승해주는 그런 즐거움을 저에게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먼저 이번 주 추가 매수한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3월 분배금도 92원 지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3월 13일에 보유하신 분들은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고 분배금은 다음 주 화요일인 19일에 지급됩니다. 미국 테크 탑10은 이번 달이 두 번째 배당인데 지난달과 동일한 분배금이 나왔습니다. 타이거 커버드콜 상품은 분배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상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92원 정도로 매달 균등하게 배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주가 기준으로 연간 분배율은 10.2%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 올해 상반기에 1000주까지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현재 700주까지 담았으니까 300주 남았는데요. 가급적 평단가 근처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적당한 타이밍에서 100주씩 3번 정도 추가로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DN 오토모티브 이번 주에 20주를 더 매수하면서 이제 1000만원 매수를 하였고요. 1차 매수는 완료했습니다. 이 종목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인위적으로 조절을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원래 한국 중소형주들 대부분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뭐 새삼스러운 종목은 아니었는데요. 여하튼 주봉 차트로 보면 전 저점이 66,000원이었으니까 진짜 많이 빠지면 6만원대도 볼 수 있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6만원대까지는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1차 비중은 다 채웠으니까 당분간은 관망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가가 더 빠지고 나서 바닥 신호가 조금 보인다면 그때는 조금 더 매수를 해보면서 평단가를 내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계좌는 이번 주도 변동은 없는데요. 미국 커버드콜인 JPI와 JPQ를 키움 계좌와 한투 계좌에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저번 주보다는 약간 하락한 것 같지만 뭐 큰 변동은 없었다고 보이고요. 현재 두 종목을 61주씩 동일한 수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매달 2주씩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달 초에 배당금을 받으면 그때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주목해볼 지표가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일 월요일에 유로존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JR리츠처럼 유럽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일본 기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엄청나게 높였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금리가 인상되면 800원대로 내려온 엔화화 가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하이라이트는 목요일 새벽에 미국 3월 기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금리보다는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할아버지가 조금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성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번 달에 새롭게 상장한 코덱스 부동산 리츠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리츠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월요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